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 상품 8탄,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싶죠. 집을 갖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가입해야 될 저축 상품 하나가 바로 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5년 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세팅 방법과 관련해서 청약 통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이란 것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적금 통장이죠. 일반적으로 뭐 신규 아파트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기간 또는 가입 조건에 맞는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규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할 때 필수가 되는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청약통장은 첫 번째, 청약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있고요. 청약권은 민연주택이나 국민주택이나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절세 상품으로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통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냐면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고요. 소득공제돼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소득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른 비과세 통장 같은 경우에는 1인이 여러 계좌를 만들어도 한도만 넘지 않으면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가 아니라요.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청약통장이 있고요. 청년주택드림이라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좀 나이에 따라서 좀 구분된 건데요. 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입니다. 반면에 청년주택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34세에서 군대 복무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2년 다녀왔다 그러면은 36세까지 가능하고요. 3년 군복무했다고 하면 37세까지 가능하겠죠. 청약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금리도 좀 다른데요.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2.8%,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입니다. 2.8%고, 청년주택드림 같은 경우는 4.5%, 청년주택드림, 청년이 가입한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1.7%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납입 한도도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청년주택드림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은 과세가 되는데요. 청년주택드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소득공제는 양자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어- 대부분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은 예금자 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자일 것.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근로자라는 요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영업자들 있으면 살기도 힘든데 소득공제도 좀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주택이 없고 반드시 세대주여야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소득공제 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납입액의 40%, 그러니까 300만 원 납입했으면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들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하다 했죠. 그런데 비과세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요.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연봉 3,6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혜택은 없다. 그런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만 있겠죠.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뭐 대부분 연봉이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요, 납입 금액 기준으로 연간 한도.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한다고 하면 6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20년 한다고 하면은 1억 2천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자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편이죠. 일반 적금, 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일반 적금과 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을 매월 25만 원씩 3년간 납입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건 K은행 기준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런 세 상품을 비교한 것이 다른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적금에 25만 원 넣은 경우에는요, 최근 기본금리가 한 2.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넣으면은 원금은 900만 원, 그리고 수익은 한 34만 6,279원 정도 납니다. 근데 청약 종합저축으로 만약에 25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했다. 그러면 똑같이 원금은 900만 원인데, 이자가 청약 종합저축은 일반 적금보다 조금 낮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8%고요. 그래서 이자가 좀 적은데, 청약 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을 3년 동안 한 59만 4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실제 수익은 92만 2,671원. 그러니까 일반 적금보다 한 두세 배 더 많죠. 청년주택들인 청약통장에 매월 25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역시 900만 원이 원금이겠죠. 그런데 청년주택들임은 금리를 1.7% 더해서 4.5% 적용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많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죠. 그래서 최종 3년 후의 수익은 121만 8,375원, 일반 적금보다 한 1,500 정도 많죠. 그래서 똑같은 25만 원이라도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는 두 배, 세 배, 네 배 정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이에 맞는다고 하면은 청년 주택들임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청약통장이라 하더라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후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5년 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매월 적립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참조하셔서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 가시면은 5년 후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5년 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일단 가입해야겠죠. 청약저축에 한 40만 원, 그다음에 정기적금에 한 40만 원, 그다음 ISA라는 비과세 통장이 있죠. ISA라는 비과세 계좌에다가 고배당 ETF 상품에 한 40만 원 납입하고요. 그다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라고 볼 수 있는데 리츠 ETF에 한 40만 원 정도 넣으면요. 저축과 그다음에 고배당주와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자산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크게 위험한 상품이 아닙니다. 고배당 ETF, 고배당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성장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배당주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좀 안정적인 주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고,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도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변동성이 주식처럼 막 크게 왔다 갔다 변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품으로 구성을 하면은, 5년 이내에 1억 정도의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고요. 1억 정도가 확보되면은 나머지 부분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울의 좋은 지역에 구입할 수는 없겠지만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에서 6억대에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첫 집을 마련하고 나중에 좀 더 돈을 벌어서 서울 쪽으로 오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하게 청약통장 하나뿐만 아니라 청약통장과 다른 상품을 결합해서 5년 내에 집을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5년 내에 꼭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